일단 이거는 윤석열 탄핵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조기에 되면은 그건 두 달 안에 대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기 대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조기 총선요? 이거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게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예.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수 단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신문 광고에다가 했더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윤석열 탄핵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조기에 되면은 그건 두 달 안에 대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윤석열 탄핵이 안 되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제 거기서 하나가 이 예시가 나온 게 조기 총선인데, 내용이 들을만해요. 들을만해. 들을만한 게 거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탄핵이 안 되고 지금 각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수에서는. 그럼 4월에 각하가 돼가지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복귀를 했을 때 예. 뭐가 바뀔까? 이미 각하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도 제가 뭐 법률 방송 가서 방금 방송하고 왔는데, 뭐 각하 얘기를 이제 이 변호사들은 이 법조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탄핵을 기각 인용하기가 법조인들로서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되니 다시 요건을 갖춰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 번 지금 예를 들면 탄핵을 기각해버리면 다시 그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그 사안을 못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못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게 내람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감사원장이나 뭐 자기가 임명한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탄핵을 했을 때 그걸 빌미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그다음부터 이 계엄령 카드를 끄집어내서 총칼로 국회에 집어넣는 게 다시 되풀이되는 게 정상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인데 뭐 여당이 대가 되면 그렇게 발목 잡힐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면 여대인데 권력까지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상계엄 카드를 수시로 꺼내가지고 누른다면 그거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가. 그게 사실 이제 이재명이 됐을 때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치고도 이 계엄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절반 정도는 계엄으로 다 쓸어버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절반은 아닌. 아니, 내가 볼 때 보수의 절반은 물론 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논리 그대로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계엄으로 진짜 쓸어버리고, 그때는 국회가 이제 계엄 해지도 못 시켜요. 일당이니까. 못 시키지.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사실은 이제 반론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재에서 이 부분을 기각했을 때, 예를 들어 오늘 조갑제에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계엄을 정당화하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어쩔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장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도망가는 건데, 판단을 안 내리는 거죠, 헌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하 얘기. 네, 기각 인용이고 판단 못 내리겠고, 증거가 지금 들어온 것도 별로 없고, 들어온 게 훼손되고 있고, 어차피 또 내란죄를 또 형사범죄를 뺀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건 원래는 이 국회 가서 다시 의결해야 되니까 증거 가지고 다시 의결해서 가져와. 그런 말이에요. 예, 이러면은 판단한 게 아닌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하를 시켜가지고 시간을 벌고, 그럼 국회에서 탄핵을 안 시키겠습니까? 또 저 민주당에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올릴 건데, 그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 사실 중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안 시키고에 관계없이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조기 대선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현재도 보면 또 법률 심판 청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갖다가 안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사실은 가장 주거가 분명하고 활동하는 게 분명하고 맨날 TV에 나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달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있고, 또 사실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김현장보다도 더 강력한 법적 조력자 그룹이 있고, 그 사람들이 김현장보다 더 열심으로 성심껏 열정을 다해서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탄핵 사유서를 제출을 한다든지 각종 준비 서면을 제출할 때 시간을 풀로 채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도 사실 천하람 그쪽에서 지금 그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난 뒤에 내 결과가 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2심 결과가 나더라도 상고심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난 끝까지 간다. 나는 이걸로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통령 기간 동안 어쨌든 시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도가 꼼수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걸 놔두고 우리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어서 조기 대선을 날짜를 못 박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각하가 탈출구가 있는 게 각하로 던져놓으면은 아무리 빨리 다시 탄핵 들어오려고 해도 일단 형사재판이 일정 정도 진행되면서 증거가 몇 개 나와야 되거든요. 증거 똑같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5월에 아웃된다. 3월 26일 선거 나오고 뭐 대법원에서 5월에 아웃된다 그러면은 그 뒤로는 이제 이 대선을 쫓길 일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뒤를 얘기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럼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아웃된 상태에서 윤석열은 복귀를 하고 그럼 앞으로 임기가 2년 더 남았어요. 2년 더 남았는데 이 상태로 그러면 다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기 단축을 한다 그랬지만 임기 단축 없다 쳤을 때 그러면 지금 국회는 그대로 이재명이 아웃돼도 이재명이 꽂아놓은 애들이 130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마적대 같은 수준이에요. 내가 정말 국회 취재를 25년 해봤지만은 뭐 물론 매년 더 저질스러운 놈들 들어오지만은 이번에 이재명이가 집어넣은 애들은 정말 저질들. 지금도 완전 그냥 말만 했다면 막 소리 안 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대로 140명 살아있는데 윤석열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당은 108석이고 정치가 되겠냐 이거야 이게 이 상황에서. 일단 뭔가 국회 쪽에 이제 뭔가 이제 이거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윤상현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200석으로 이제 이 국회가 구성되니까 200석 밑으로 되면은 국회 예산이다. 그러면 국힘당 108석이 다 사퇴해버리면은 200석 밑으로 하면 국회 예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헌법에 이 국회는 200석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무슨 뭐 이사회니 뭐니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위원회니 몇 석 이상이라 그랬는데 몇 석 이하가 되면은 무조건 우리는 다 지금까지 해산을 시켰어. 그거는 약간 내각제적 묘사 아닙니까? 그 100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뭐 내각제는요 그냥 그 수상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수상이 해상권을 갖고 있어 그냥 수상이.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여당이 되는데 여소야대에서 여당이 100석은 넘겼지만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거면 앞으로 계속 총사퇴해가지고 국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또 하나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원래 200석 이상이라 그러면요 원래 200석 정도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게 옛날 헌법인데 원래 이제 늘 200석 초반 있었죠. 근데 이거를 계속 늘린 거예요 의석수를 계속 이제 국회에서 300석이 되다 보니까 한 당이 빠지니까 이게 다시 하게 돼 있지. 원래는 200석 안팎에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300석까지 늘리다 보니까 국회 예산이 자연스럽게 되는 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는 그것도 예를 들면 한 당이 100석 넘게 가진 당이 총사퇴해서 국민이 뽑아준 총선 결과 지형을 바꾸는 것도 난 무리수가 따른다고 보고 이건 반드시 꼼수라고 또 국민 절반 이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제 생각인데 탄핵 심사를 최대한 뒤로 미룬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선하고 그다음 문영배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임기를 이제 민주당에서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빠지고 나면 정족수가 부족해지고 판단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명에 대한 기한을 2배로 늘려가지고 6개월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시간을 번 상태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했을 때 뭐 보수 쪽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너무 섭섭하겠지만 현재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통치를 한다는 거는 모두한테 불행하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 진영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나마 덜 상처받고 평생 감옥에 썩히는 방법이 아닌 사형 구형하고 선고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따져봤다면 가장 연동되는 게 이재명의 재판 결과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아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기간은 5월이면 나옵니다. 5월 그렇게 빨리 나옵니까 확실하게?
333 이제 33이니까 그럼 대법원에 가면은 대법원은 이제 공판이 없어요. 그러면 6월 무슨 뭐 13일까지 내면 되는데 뭐 5월에 내면 되죠. 어차피 공판도 없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나오고. 2심 나고 28일쯤 만약에 탄핵이 되면 4월 20, 5월 28일 같으면 아주 시간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결과가 대선 뭐 열흘 전에 결과 난다든지 2주 전에 나면 민주당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사실 힘들어요. 예. 그러면 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출마는 거의 힘든 상황이죠. 지금만 하더라도 나오는 게. 그러니까 2심 결과가 유죄가 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를 못 한다고 봐요. 못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본인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 민주당이 거의 이제 붕괴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분당이 된다. 정상적으로 선거를 못 치러요. 아 분당. 아 그렇게 분당이 되는 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돼서 이재명 옹호 세력으로 남고 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권력을 뺏길 수는 없다 해서 비명 중심으로 나와서 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하나의 세력 국민의힘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내란에 동조했던 당하고 당한테 다시 권력을 줘서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뭉친다면 하나의 당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각제 세력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그 세력이 내각제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뭉칠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각제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로 돌아왔을 때, 예. 어쨌든 저 사람들은 6개월 안에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물러날 거예요, 6개월 안에. 본인이 물러날 것 같아요. 그거 뭐, 안 물러나면 아마 헌재 결과치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각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올려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야, 그럼 국회는 뭘 잘한 거 있냐? 국회도 다시 가자. 이럴 수가 명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각제를 가고 싶으면요, 얘네들이 개헌만 가지고 안 되는 게, 국회를 다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각제로 지금 간다 그러면 누가 제일 다수입니까? 이재명 일파가 제일 다수잖아요. 이 현재 국회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변희재 대표 말에 100%다 수긍하기 힘든 게 우리 국민들이 현재 내각제에 대한 찬성률이 별로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내각제를 한다고 얘기는 못 할 거고 내각제 형태를 좀 더 가미하는 정치 선거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내각제도 더 가미하는.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예.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제도에 53%의 국민이 찬성했어요. 그거는 찬성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줄이는 게 어느 정도냐 이거야. 진짜 완전히 국회로 다 가져가면 내각제고 그 중간에 여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핵심은 뭐냐? 국가 수장을 국민이 뽑으면 대통령이고 국회가 뽑으면 내각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사실상 내각제로 봐야죠. 왜냐하면 필권을 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총리를 국회가 뽑기 때문에 말은 이건 집정제인데 독일은 내각제고 그렇지. 독일은 수상에 이미 대통령보다 훨씬 강하고. 근데 이제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국회랑 이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거의 대통령 총선을 이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대통령제하고 내각제인데 지금 이쪽에 얘기하는 거는 독일식이에요. 독일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을 때 만약에 그대로 개헌을 해서 간다 하면은 대통령은 새로 뽑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예. 근데 국회가 그대로 있으면은 130명 다수파가 이재명 파라니까. 이대로 내각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시 하자. 저기 통상을. 나는 그랬을 때 꽤 많은 이 정치 언저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파워가 센 보스들. 박지원, 뭐 이재호, 뭐 이낙연, 뭐 김부겸 다 정황에 있어 지금. 그럼 분들이. 그렇게 개헌을 하려면 결국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지 않아요? 그거 국민투표 다음 얘기고 일단 총선으로 원 구성을 바꾼 다음에 개헌을 간다는 얘기예요. 총선부터 먼저 치른다는 거. 총선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08명을 빼버리는데 108명 뺀 108명뿐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표로 박지원 같은 사람. 그럼 민주당에서 40명 빼버리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40명 그렇게 안 빠질 걸. 그게 그 정치는 현실인데 자기들이 뭐 계산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다 호남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렇게 딱 돼서 이제 프레임 자체가 국민의힘이 꼼수를 부린다. 보수가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가 그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한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 프레임이 딱 전선이 꺼져 버리면 호남을 위시해서 수도권의 좀 중도층까지도 전부 다 결집을 할 거고 현재는 솔직히 제가 호남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지난주 이후로 변희재 대표 방송을
정말로 경청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뭐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 좀 급진적이고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최근 방송을 몇 개 보면서 변희재를 재발견했다고 해서 제가 변희재 대표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아주 좋다고 도리어 이제 밀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호남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 영남에서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보수 쪽에서 진짜 이 몸부림칠 그 열정만큼 보수와 진보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저항 정도는 훨씬 약할 거다.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줘서 국민의힘 싫어, 민주당 싫어 하고 있지만 이쪽 지금 35%에서 39%, 뭐 많이 봐 40% 봅시다. 이 40%의 세력의 결집도가 이 60%의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의 이 에너지를 이 40%가 덮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하고 호남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이미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만큼 절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심의 흐름이 아마 헌법재판관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호남 쪽의 반응이 호남 쪽. 탄핵이 인용 안 됐을 때 국회 요 구성 그대로 가고 윤석열 들어오고 이걸로 2년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뭔가 바꿔야 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바꿔야 윤 대통령이 6개월에 사퇴한다 그러면은 개헌을 간다. 개헌을 가려면은 조국 총선 해야 된다. 조국 총선 안 하면은 이재명이 다 먹는다. 이런 구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은 6개월에 물러난다 그러면은 뭐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대에서는 본인 물러난다 하면은 그랬을 때 국회 심판 누가 하냐 이거죠. 이 국회는 똑바로 잘했냐. 지금 이 국회 자체가 더군다나 이번에 이 탄핵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 조작은 2건이 걸렸어요. 예. 홍장관 거하고 각종국 거하고 이거 막 한두 달은 들어갈 텐데 이거 사실 국회 간 거랑 똑같아. 국회의원들이 막 조작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일파지 여기에 대한 심판 없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가냔 말이에요.